비타민C 2만 mg씩 2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갑자기 건강이 훅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2년 전 10kg이 갑자기 빠지면서 몸이 무너졌었는데요. 병원을 다녀도 낫질 않아서 시작한 게 이왕재 교수님의 고용량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었습니다. 노벨상을 2번 받은 폴링 박사도 장수 비결로 꼽았던 비타민C. 안 먹으면 정말 노화가 더 빨라질까요? 오늘은 2년간 하루 2만 mg씩 가까이 먹은 찐 후기와 부작용, 리포좀 중성 비타민이 왜 효과가 떨어지는지 제품 비교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룰 내용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제가 2년 동안 하루 3000mg씩 7포, 총 2만 mg 가까이 먹으면서 실제로 겪었던 변화들, 피부부터 소화, 체력, 신장결석 걱정까지 가감없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에 대한 답도 드릴게요.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성분만 놓고 보면 가루 형태가 가장 순수하고 신맛 때문에 가루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정제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즘 흡수율이 좋다고 광고하는 리포존 비타민C나 속쓰림이 적다는 중성 비타민, 여러분도 한 번쯤 솔깃하셨을 텐데요. 이왕재 교수님 이론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주요 브랜드들을 원료, 순도, 부영제 함량까지 직접 비교해서 제가 왜 지금 이 특정 제품을 선택했는지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굳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고용량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짚고 가보실게요. 여러분, 영양제 뒷면에 적힌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 100mg. 이 숫자 사실 수십 년 전에 정해진 아주 낡은 기준입니다. 배를 타던 선원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결혈병에 걸려 죽지 않을 최소한의 생존 방어선으로 잡아둔 수치일 뿐입니다. 우리 몸이 최상의 컨디션과 강력한 면역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적의 용량은 절대 아닌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인의 비타민C 평균 섭취량은 100mg 남짓인데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 수준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동물 실험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타민C 요구량이 10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사람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과 쌩쌩한 날의 비타민C 요구량이 완전히 다르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즉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100mg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필 고용량이어야 할까요?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세포의 포화 농도 이론입니다.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와 싸울 무기로 비타민C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하는데요. 혈중 농도가 일정 임계점에 도달해서 면역세포가 비타민C로 꽉 채워지는 포화 상태가 되어야만 방어 기능이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권장량 수준으로는 이 임계점 자체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이제 혈관 내피 기능 보호인데요.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면 활성산소가 혈관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데 고용량 비타민C가 들어오면 혈관 세포가 산화되기 전에 비타민C가 먼저 활성산소와 반응해서 세포를 대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안 먹으면 노화가 빨라질까요? 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활성산소를 막아줄 방어막이 없는 셈이라서 혈관과 피부가 그만큼 더 빨리 산화되고 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채워주면 이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거고요. 실제로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복용을 시작하고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도 피부였습니다. 셋째, 코르티솔 분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C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체내 비타민C가 충분하면 코르티솔이 정상 범위에서 스트레스를 방어해주지만 고갈되면 곧바로 면역저하와 만성피로로 이어집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로회복이 유독 느리신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를 드셨을 때 체감 효과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국내 비타민C 권위자인 이왕재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쥐나 개 같은 동물들은 체중 1kg당 70에서 200mg에 달하는 비타민C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 체중으로 환산하면 하루 6000mg 이상을 스스로 합성하는 셈인데요. 문제는 인간은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비타민C를 단 1mg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재 교수님은 식사 때마다 2000mg씩 하루 3번 이상 섭취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폴링 박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10g에서 20g까지 먹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에 맞게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고 이건 뒤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2년 복용한 찐 후기인데요.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 시작할 땐 고령단 비타민C 1000mg짜리를 하루 3번 총 3000mg으로 시작했습니다. 반신반의했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 신장결석 생기는 거 아니냐 는 말을 많이 들었고 저 스스로도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때마다 많이 긴장이 되고 조금 두려웠습니다. 복용하고 첫째 주에서 둘째 주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피부였습니다. 며칠 만에 피부가 확실히 밝아졌고 좋아져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랄 정도였어요. 주변에서 얼굴에 무슨 짓 했냐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요. 반면에 속은 계속 쓰리고 트림과 방귀가 잦았고 커피를 마신 것처럼 각성 상태가 계속 이어져서 잠도 잘 못 자고 두통도 계속 있었습니다.
구몬드라고 했지만 이건 지금 내 컨디션이 낮아져 있어서 나타나는 몸의 반응이라는 조언을 듣고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2개월 차 됐습니다. 이제 몸이 비타민 C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이 시점에는 제가 용량을 3000mg씩 3번, 하루 9000mg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바로 배탈이 나서 2000mg씩 낮췄다가 몸이 적응한 뒤에는 재차 다시 3000mg씩으로 늘리는 식으로 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가루로 전환을 하면서 용량을 이제 점점 확대를 했는데요. 정제로는 하루 9000mg 이상을 늘리는 게 알약 개수도 많아지고 부담스러워서 이 시점부터 가루 형태로 바꿨습니다. 한 포에 3000mg인 제품으로 바꾼 뒤 하루에 나눠 마시는 포 개수를 조금씩 늘려갔고 지금 하루 7포 총 21,000mg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폴링 박사가 말한 하루 10g에서 20g 범위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처음부터 이 용량으로 간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늘려온 결과라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제 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두드러기가 나고 트러블이 심했던 피부가 깨끗해졌고 트림이나 소화불량도 사라지면서 체력이 눈에 띄게 돌아왔는데요. 입맛이 돌아와서 체중도 회복됐고 대변도 예전에 묽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굵고 건강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붓고 손발이 저리던 증상도 다 사라졌어요. 있었던 통풍 비슷한 증상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조절을 거쳐서 지금은 가루 형태로 하루 1000mg씩 7포 총 21,000m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훨씬 좋아졌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빨라졌고 다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소화가 안 되거나 배탈이 날 때도 있지만 메가도스를 안 했으면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 경험이고 2년에 걸쳐 몸 상태를 봐가며 서서히 늘려온 용량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전혀 없고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나 적은 비용으로 몸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천천히 늘려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복용법인데요. 복용법과 부작용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량으로 드실 때 알아두면 좋은 실천 팁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속쓰림, 위장 불편감이 계신 분들은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속쓰림, 메스꺼움,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음식물과 섞이도록 드시는 게 좋고 처음부터 2000에서 3000mg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1000mg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드시는 것도 위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스, 방기, 배 부글거림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라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남은 비타민C가 대장으로 내려가 장내 세균과 만나면서 생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흔히 장 적응기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심하면 섭취량을 살짝 줄이면 금방 편해집니다. 이 정도로 고용량으로 많이 드시다 보면 신장결석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일부가 옥살산으로 바뀔 수가 있고 옥살산은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챙겨 먹어왔습니다. 이 조합이 신장결석을 약 80% 정도는 예방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참고했고요. 그래서 피로관리 겸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께는 비타민C 단독보다는 아무래도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함께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장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용량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루냐 정제냐 중성 비타민이냐 나한테 맞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가루 분말 비타민C 형태입니다. 알약을 뭉치기 위한 부영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성분만 놓고 보면 가장 순수한 형태이고요. 다만 산도가 강해서 치아 에나멜층 부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대로 드시거나 섭취 후 바로 물로 입을 헹굴 수 있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을 늘려가면서 정제 개수가 너무 많아진 뒤로는 한 포에 3000mg인 가루 제품으로 바꿔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제 알약 비타민C입니다. 매번 치아를 신경 쓰는 게 번거롭고 꾸준히 편하게 챙겨 먹는 게 우선인 분들께 정제를 추천드리고요. 또 치아 걱정이 있다던가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신맛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가루를 못 드시는 분들도 정제 쪽이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중성 비타민 C는 이제 가루든 정제든 산성의 일반 비타민C가 부담스럽고 속쓰림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산도를 낮춘 중성 비타민이 당장은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과 결합해서 산성을 완화한 형태라서 위자극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재 교수님께서는 이걸 추천하지는 않으신데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잠시 뒤에 또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점 중성 비타민C 이왕재 교수님께서는 왜 추천하지 않으실까요? 요즘 흡수율을 극대화했다는 리포존 비타민C, 속쓰림이 적다는 중성 비타민C가 많이 광고되고 있는데요. 이왕재 교수님 이 두 가지 모두에 회의적이십니다.
이유는 이광재 교수님 이론의 핵심에 있는데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흡수되지 않고 남은 나머지가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은 변성시키는데 이게 대장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 흡수되지 않고 남는 것 자체가 메가도스 요법에서 의도된 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리포존 비타민C는 인지질로 감싸 소장에서 거의 다 흡수돼 버리고 중성 비타민C도 산도를 낮춰서 흡수를 돕는 방식이라서 마찬가지로 대장까지 내려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대장까지 도달해야 의미가 있는데 정작 대장까지 도달하면 남지 않으니까 이광재 교수님께서는 두 형태 모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속쓰림이 무섭다고 처음부터 리포좀이나 중성 비타민C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반 비타민C로 소량부터 서서히 늘려가며 몸에 적응시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중 제품을 고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내 대표 브랜드들의 정제 스펙을 비교해봤습니다. 1000mg 제품이라고 해도 브랜드마다 한정의 총 중량과 그 안에서 비타민C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고려온단 비타민C는 정제 총 중량이 약 1080mg, 비타민C 비율은 약 92.6%, 비타민C 외 성분, 부영제 등은 80mg입니다. 광동 비타민C 1000mg은 정제 중 총 약 1100mg, 비타민C 비율은 약 90.9%, 비타민C 외 성분은 약 100mg입니다. 유한양액, 유양 비타민C 1000, 약 1140mg, 비타민C의 비율은 약 87.7%, 비타민C 외 성분은 약 140mg입니다. 종근당 비타민C 골드정 1000, 약 1145mg, 비타민C 비율은 약 87.3%, 비타민C 외 성분은 약 145mg입니다. 표를 보시면 고려온단이 정제한 비타민C 비율도 가장 높고 부영제 함량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또한 원료 또한 비타민C 원료 시장은 중국산 비중이 가장 크고 유럽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체내에서 작용하는 성분 자체는 중국산이든 유럽산이든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고 CSPC, MP, NH 같은 대형 중국 원료 업체들도 품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많아서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몸에 넣는 영양제인 만큼 생산 공정과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유럽산 원료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고요. 가성비를 우선할지 원료 신뢰도를 우선할지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 정제로 시작할 때 이런 기준들, 즉 정제한 비타민C 비율이 높고 부영제가 적으면서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고려온단 비타민C 1000을 선택해서 계속 꾸준히 복용해 왔는데요. 지금은 편하게 유지하려고 가루 형태로 바꿔서 먹고 있지만 정제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려온단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고용량 비타민C가 주목받는지부터 제가 2년 동안 직접 겪은 변화와 부작용, 신장결석 대비법, 가루 정제 중 나에게 맞는 형태 고르는 법, 리포존과 중성 비타민을 이광재 교수님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제품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복용 중인 비타민C 제품과 최저가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